안녕하세요. 해먹창조입니다. 예, 아,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액세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어찌 보면, 어, 매매하기는 편할 수도 있는 선물 옵션은 매매하기도 편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잘못 매매하면 오늘 같은 날 손실이 엄청나게 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이 장이 흐르는 걸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좀 인내하고 기다리자는 의미로 그래서 첫 번째 창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 2450입니다. 2450 딱 하고 내려왔습니다. 2429까지. 이것만 보면 야 이거 하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솔직히 급이 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전고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쌍봉이잖아요, 위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하나 쌍봉입니다. 쌍봉, 요거 이런 식으로 쌍봉입니다, 이렇게. 진짜 애매한 겁니다, 이거. 정말 애매한 겁니다. 요 자리가 323이거든요. 다 요 자리에요,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내리 꽂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지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60일선을 한번 깬 적이 없어요. 보시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 60일선 깬 적이 없어요. 60일선 터치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 지점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요게 올라올 때 하고 요 밑에서도 올라올 때도 요 2016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한 번은 60일선 터치하고 200일선 터치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줄을 잠시 한번 끌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깬 적이 없어요. 60일선. 그러니까 이 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락이나 하락을 이야기할 때 60일선은 거의 우리가 수급이라 하지만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생명선. 그런데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내려왔다 올라갈 때 대세 아주 크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하거나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때 제가 여기 해지하라고 아주 큰 소리 쳤거든요. 여기에 현대자동차 게시고가 지금 17만에서 30% 팔고 제가 9만 10만 원대부터 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70% 수익이 난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한 3천만 원치를 팔고 그 중에 1천만 원 해지하라고 했어요. 정말로 여기에. 왜냐? 60일선 깨버리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그런데 안 깼다고요. 이게.
이게 안 깨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여서 제가 틀고 다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날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보다 한 2주 빠르다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 장이 부러지면 미장도 끝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 앞에. 그래서 이때 만일에 제가 여기 60에서 끊었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왔으면 저도 진짜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이 자리 여기. 그런데 이게 60에서 터치를 안 했어요. 60에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라갈 때 60에서까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쭉쭉 올라갔잖아요. 결단 났습니다 하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요 바로 앞에 대폭락 오기 전에도 요 보시면 60에서 한번 뚫고 올라갔어요. 요 앞에도 60에서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60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60이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께서 우리 행보님들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어떤 전자정상이 오기 전에 한 번은 경고를 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안 했어요. 여기서.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이때 분명히 8월 20일 날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8월 20일 날 보면 저가가 2270이에요.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선물 지수를 보면 저가가 301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 301이 하면 300이잖아요. 그죠? 300이 2267이에요. 2267. (300이)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저가가 2270, 저가가 2270, 2270. 투자자 포지션에서 300은 2267.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2267, 선물 지수가 보시면 301. 이 폭락장이 만일에 이 앞에 이렇게 왔으면 어디까지 왔냐면 최소한 290까지는 왔었어요.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장장이 이렇게 왔으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함부로 폭락 온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20년, 30씩 굴러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폭락이라는 소리를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인버스를 사자. 근데 어느 순간 인버스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폭락장이 오기 전에 외국인들도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주식을 외국인들이 20조 넘게 팔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불안불안하다고요. 진짜 불안불안해. 그 해외 차트에서 보시면 이건 미국인데 이게 전부 다 이거 해외 이 보시면 아시아 유럽 국가 보면 제일 좋아요. 독일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이 전고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근데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닥스 지수가 예를 들어도 60에서 한번 터치를 해야 된다고요. 터치 안 해.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방으로 터질 때 그 전에 60에서 한 번씩은 깬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 이 보세요. 이 우리나라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하고 이 보십시오. 요때 떨어질 때 잠깐만요. 이만큼 다시 늙어가지고 그래 같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현보님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요때입니까? 요때. 그죠? 요 자리에. 그죠?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그 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살짝 끼깨군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요 상승장에서는 독일 닥스 지수가 엄청 강한 거예요. 이때가.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벌써 이후에 올라와 있잖아요. 닥스 지수는 아직 요 밑에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번 장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깨지겠습니까? 여기가 먼저 깨지겠습니까? 닥스가 먼저 깨져요. 60선 깨고 전조종상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없어요. 세계 어느 장 가도 옆으로 눕혔지만 그런 전조종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폭락장이 올 때는 분명히 그 전에 전조종상 60일선을 한 번은 깨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이 전통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한 방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세계 정보를 다 쥐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보님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만일에 이 지수가 부러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가 부러졌는데 60일선을 한번 깼다. 그러면 한 번 더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비중 축소를 등하는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한번 깼어요. 이렇게 한번 깼는데 그러면 주식 언제 사면 요 전고점 넘어갈 때 이때부터 주식 잡아야 돼요. 하긴 하고 담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제 끝나. 절대 남들 하는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60에서 깨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선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 사면 안 됩니다. 이 60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선입니다. 자, 일단은 정말 그 다음에는 오늘 선물 움직임입니다. 5분봉을 해서 쭉 보시면요,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샀어요. 이만큼. 이게 한 5천 계약 샀잖아요. 그죠? 요 손바뀜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예. 요거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기관은 눌렀고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예, 똑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샀어요. 지수는 떨어지고. 자,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옵션 포카 볼 거예요. 우리 행복님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둬야 될 게, 요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요 근래에. 자, 보십시오.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콜은 피 다 빠지겠죠. 그런데 푸스의 내과 쪽은 떨어졌어. 푸스의 외과 쪽은 오르고. 이런 경우는 야간장이 상승이라는 겁니다. 만일 반대로 콜의 내과는 떨어지고 콜 외과 쪽에 올랐어. 그러면 야간장의 하방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옵션 가격에서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근래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나와야 있는 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식이나 뭐 체크 이런 거 속일 수가 있어요. ETF도 사고 뭐 이렇게 발악을 해도 옵션은 속이질 못해. 절대로 못 속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 참 얘들도 어렵게 장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322, 콜 322, 보십시오. 야간장 보실까요? 322. 얼추 맞춰 놓는다고요. 5.5 근처에서.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예? 이런 거는 더러워서 못 해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은, 예, 선물 샀지 않습니까? 위로 왕창 열어놨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콜 320, 322, 325를 이런 식으로 때려놨습니다. 콜 332도 때려놓고. 그래서 이번 장이 이건 옵션 만기일까지, 예, 330에서 끝나느냐 335에서 끝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330에서 끝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누적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옵션 만기 돼 봐야 알죠, 그죠? 예, 모르겠지만 외국인들도 하방을 일단은 구축을 해놨어요. 하방 쪽은 아이락한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상방은 모르는 거야. 야들이 어떻게 장이 변할지 야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어놓은 겁니다. 335까지. 최대 335까지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만 보면 322, 325, 327 요까지는 열어놨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확정 짓지 마시고 보고 느긋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옆으로 행보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보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행보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죠? 옆으로 좀 행보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오든지 위로 가든지 분명히 어떤 신호를 줄 겁니다. 만일에 밑으로 간다. 그럼 조심해야겠죠. 예. 선물로 314.5 깨느냐 안 깨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314.5 깼다. 그러면 이 60일선까지는 터치하면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하방은 아이락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 포지션에도 풋을 이런 식으로 때려놨는데 하방이 쉽게 안 됩니다. 예. 누적을 보십시오. 점점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단계예요. 그 또한 내가 상방이라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이게 옆으로 일단은 행보할 장이라고. 그리고 배터리 데이 되면 그 앞에 2차 배터리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높다고 분명히 그렇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장을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대응이 될지.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